안녕하십니까. 제목이 이제 빈티지적인 추억이 있는 제목이죠. 근데 지금 이거를, 아, 그, 뭐 찍어놓은 영상 말고 지금 바로 찍어서 이제 뭐 거의 바로 올릴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앞에 근황 조금 남기려고 이제 합니다. 제가 지금 뭔가 대처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저녁 때까지는 일단은 이제 그때 봐서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전에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제 전 영상 설명란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을 거고, 그 이전에 대처해야 될 그런 게 있을 때는 가능하면은 설명란 통해서 더 추가해서 업데이트 해가면서 하고, 영상을 뭐 찍어야 될 상황까지 안 오길, 어차피 그렇게 신고를 했으니 조용히 더 이상 뭔가를 해서 그게 거짓으로 밝혀지면은 더, 그러니까 그러길 바라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얘기 나눔 이거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앞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서 오늘은 지금 그냥 즉석으로 찍습니다. 즉석으로 찍는데, 제가 찍는 것은 제가 LED, LCD 뭐 이런 것을 말한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좀 약간 빈티지 과학 얘기 비슷하게 브라운관의 세계를 한번 보는 거예요. 브라운관이 우리가 익숙하죠. 저도 TV를 사실은 브라운관 이후의 TV를 본 적조차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모래시계까지 이제 제가 봤기 때문에, 모래시계 이후는, 모래시계 때는 브라운관이었어요. 모래시계 언제쯤 나왔나? 니 대세였어요. 어쨌든 그 이후에 LED와 이런 게 나왔고, LED, LCD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죠. 근데 오늘은 브라운관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브라운관, LCD, LED 외에도 이제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들이, 기기들이. 근데 그때 참 막연하고 구별 잘 안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히려 그 밑바닥에 있는 원리가 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원리가 더 쉬워요. 물리학적 원리가 더 쉽단 말이야, 구별하는데. 그러면은 브라운관 시대에서 이 넘어왔을 때 왜 다른 거는 이렇게 묶이면서 PDP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브라운관하고 묶이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최신 그 기기인데 왜 브라운관이랑 설명이 같이 돼. 그런 것들이 물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인데, 그게 굉장히 단순해요. 자, 그러지만 처음부터 얘기하면은 또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브라운관 시기를 한번 수억해 볼게요. 브라운관 시기는 ET 모양 비슷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전자총을 쏴가지고 여기에 형광물질을 발광을 시키는 거예요. 발광. 그렇기 때문에 총이 딱 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것도 점점 평면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벽걸이 비슷하게 지금은 쓰고 있죠. 우리 집에도 벽걸이 같은 게 있는데, 세계적으로 다 그 벽걸이 같은 게 원래는 우리나라 게 거의 다 석권을 하다가 지금 이제 중국게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 브라운관 시기에는 일본이었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섞어가면서 해야 재미가 있으니까. 일본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아날로그적인 것들, 듣고 보고 하는 것들, 타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지금 올림픽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64년 올림픽 이후에 어마어마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우리나라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근데
일본은 사실 미국 힘이 컸지만 아니 막 독일, 프랑스 이런 데를 갑자기 따라잡는 거야. 토요타가 나오고 소니가 나오고 하면서 그때 브라운관이 소니가 최고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금성 아시죠? 이런 데서 많이 삼성이고 금성이고 엄청 막 끙끙대면서 노력을 많이 했지. 근데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잡게 된 것은 그 부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도 이제 정치적인 것들도 많이 있죠.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좀 개겼을 때 버블 경제 파 한 대 치면서 이제 반도체 그 생태계의 그 변화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야 브라운관 얘기 들어가기가 좀 쉬우니까 그냥 이런 입체적인 얘기들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막 잡다가 그 다음에 중국에서 대량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지. 근데 오늘은 제가 LCD, LED 이 차이도 전에 얘기했지만 오늘은 브라운관을 보는데 브라운관이랑 LCD, LED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는 총을 쏴가지고 여기를 이 표현이 좀 그렇네. 발광을 시켜야 돼. 막 발광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는 RGB들이 삼원색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흑백만 됐던 시기는 그 삼원색을 형광물질로 구현을 못했던 것이고 RGB와 이렇게 해서 발광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리고 이쪽 우리 최첨단 계통, 최첨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제 젊은 분들은 LED가 당연한 거기 때문에 LED, LCD가 당연한 거기 때문에 LED나 LCD는 기본적으로 RGB하고 백라이트의 플러스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RGB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서 라이트를 쏴주는데 이 RGB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LCD고 거기에 백라이트를 달아주는데 LED라고 하면은 백라이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 LED 그 광 있잖아요. 그걸로 해준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LCD예요. 그것도 이해가 가시죠? 백라이트만 바꿨다는 얘기예요. LED TV 하면은 LED로 TV를 그 당시에는 못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QLED나 이제 OLED가 있는데 실제로 LED적으로 색과 발광을 하는 것은 OLED예요. 아시겠죠? 아우 이거 무섭네. OLED라고 이렇게 말해버려서. QLED는 그거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 방식이고 이제 이해는 가시죠? 총이냐 아니면은 이 뒤에 그러니까 백열등 같은 걸 우리 옛날에 LED 등도 다 아시죠? 그냥 그 등을 달고 RGB를 구현하냐 RGB를 구현하냐 아니면은 총으로 쏴서 여기를 발광시키느냐 그 차이예요. 근데 오늘 볼 것은 최신 게 아니에요. 최신 거는 제가 본 적이 몇 번 있었죠. 나중에 올릴게요. 오늘 볼 것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나 보다지. 사실 이게 바닥까지 기본 그 원리를 한번 그냥 뭐라고 하면 좋을까? 중고등학교 수준의 것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오히려 더 쉬워지거든요. 브라운관이랑 P가 왜 같냐면은 PDP가 이제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그 다음 P가 뭐지? 에이 또 죄송합니다. 플라스마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막 이온이 섞여 있는 그거를 플라스마라고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디스플레이 한다는 것은 얘들은 사실은 브라운관이랑 같은데 총을 전체적으로 다 쏴주기 때문에 대형 TV가 되는 거예요. 브라운관 한계가 있죠. ET 머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이 10분이나 다 됐었나 보네. 이때 실제 활용되는 원리가 뭐냐? 바로 이 어떤 원자가
입자가 안정된 상태냐 들뜬 상태냐가 브라운관의 원리예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전자총을 쏘는 게 이제 그 음이온관에서 총알을 전자를 탁 쏴주죠.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현대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물리, 화학 다 에너지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들뜬 상태로 만든 다음에, 들뜬 상태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안정된 상태로 오고 싶겠죠. 총을 쏴서 들떠 없어. 들뜬 상태가 뭔지 아시죠? 이 바깥쪽으로 이제 됐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고 뭐 이런 거라든지, 이거 뭘 얻고 뺏기고 하는 그런 관계. 이 플라스마 자체가 이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세히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근데 했다가 들뜬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 그 준위차로 돌아올 때 바로 에너지가, 받았던 에너지가 도로 나가야 되겠죠. 에너지라고 되는 건 보존 법칙이니까. 그 나갈 때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형광 물질에 RGB하고 빛이 같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사 방식은 완전히 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엄청 선명해요. 생동감이. 우리가 옛날에 봤던 브라운관이 지금 이제 우리 LED, LCD, QLED, OLED에 익숙해지셨겠지만 이제 저는 잘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방식이죠. 근데 옛날 그 TV 방식이 그렇게 선명한 것은, 그래서 PDP도 선명한 방식이에요.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면서 다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화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거에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검색하고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되는 대로 씹으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찍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거 앞부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우리가 보는 현상 중에서 오로라라고 하는 게 있죠. 오로라가 브라운관이에요. 오로라가 자연 TV란 말이에요. 정확히 같은 원리예요. 태양풍. 태양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제가 유치원 때 그 어린이 그 만화책, 과학 만화책에 태양에 대해서 막 나오고 너무 재밌게 봤던, 거기 플루온가 그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태양할 때 이렇게 그리는 거. 요때 태양풍이 오거든요. 태양풍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바람이 부나무다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다 우리가 입자설적인 설명으로 가능하거든요. 입자들이 막 오는 거야. 오면은 지구 쪽에 와가지고, 지구는 자석이야. 그죠? 그러면은 그 자석이 남북에서 북극으로 이렇게 그 철조각들이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고기를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이 플라스마 상태로 오는 거야. 플라스마 상태로. PDP처럼. 그러니까 이온을 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얘기는 복잡하지만은 이온과, 그리고 지구 대기권에 있는 질소라든지 산소 같은 그런 입자들과 갑자기 들뜨게 만들고, 왜? 에너지를 가지고 오니까. 게다가 이 밑에서 이루어올 때 서브스톰까지 일어나거든요. 자기장에서. 그러니까 그걸로, 그게 총을 쏴주는 효과인 거예요. 가속. 그리고 나서 들뜬 상태면 내려와야지. 내려올 때 빛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극이라든지 극에서 조금 이렇게 지나간 곳, 이 자기력 선을 따라서, 그리고 그것도 공기 밀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면 공기 밀도가 있으면 어차피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로 사라지면 빛 에너지가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밀도라든지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특정한 색들이 이상하게 불연속적으로 나와. 왜냐? 에너지 준위 때문에 그래. 준위가 불연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 같은 경우에는 2번 떨어지거든. 제가 갑자기 후반에 약간 근데 그게 브라운관이랑 PDP가 바로 그거 하는 거란 거예요. 브라운관은 한 총으로 쓰기 때문에 ET 모양을 하고 있고, PDP는 아주 대형으로 하는 게 총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빈티지적인 감성을 가진 과학 콘텐츠 브라운관의 원리. 브라운관의 원리는 기본적으로는 전자를 입자의 들뜬 상태 에너지가 막 들어가.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그 에너지가 빛으로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중년 이상의 분들이 많이 봤던 생생한 총천연색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총으로 쏴서 직접 보내줬던.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